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15차시 문화교육 방법에 대해서 학습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문화교육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비교법, 문화섬, 문화동화장치, 문화캡슐, 참여관찰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하면은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비교법이에요. 비교라는 것은 뭔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법의 문화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학습자 문화와 다른 목표 문화를 하나 이상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기에 좋은 토론 활동이라든가 또는 발표를 한다든가 프로젝트로 교사가 수업을 이끌면서 문화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비교법의 키워드 비교한다. 2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와 다른 문화를 하나 이상 제시해서 뭐가 다르니? 라고 질문을 한다든가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발표해 볼까요? 한국 문화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첫 인사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알아봐서 프로젝트 활동을 해볼까요? 이렇게 2 이상의 다른 문화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문화를 교육하는 방법,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2 번째, 문화섬이에요. 섬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실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게시문에다가 교실 뒤라든가 여튼간 게시문에다가 포스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이렇게 바꿔주면서 배우고자 하는 목표 문화의 전형적인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툭툭 게시되어 있는 그림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문화섬이 되겠습니다. 문화섬, 교실을 뭐한다? 그림이나 포스터나 관계된 것으로 게시, 꾸민다. 이것이 바로 문화섬입니다. 문화에 관련된 자료로 교실을 꾸미는 거구나. 문화섬. 그리고 그것을 관련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화교육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문화섬. 3 번째, 문화동화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동화장치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그 나라의 문화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한 번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밥을 먹자라는 의미보다는 인사말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활동이 문화동화장치예요. 다시 한번 문화동화장치라는 것은 목표 문화를 오해할 수 있는 오해 상황 제시를 일부러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화 차이에 대해서 피드백 설명해 주는 것이 문화동화장치다. 그래서 제가 예로서 누구씨 우리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한번 먹어요 라는 게 그냥 인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화 차이에서 서양 사람들은 정말 밥을 먹는 건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민이 올 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씨 우리 한국은 밥 한번 먹어요 라는 것이 그냥 캐주얼하게 하는 인사다라고 해서 문화 차이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문화동화장치다. 4 번째, 문화 캡슐이에요. 캡슐. 이것은 한국 문화의 관습 중에서
대조적인 것을 골라가지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읽기 자료로 제시하는 겁니다. 문화 캡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읽기 자료로서 시각 자료도 될 수 있고 실물 자료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차이를 갖다가 간결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화 간의 차이를 알려주는데 문화 동화 장치에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상황을 제시해서 피드백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문화 캡슐은 다르긴 한데 뭐예요?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 자료라든지 실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교실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하는 질문들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게 한다. 문화 캡슐, 다양한 시각 자료, 실물 자료를 제시한다. 문화 캡슐입니다. 다섯 번째, 참여 관찰이에요. 이제 이 참여 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자가 이제 특정 언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1, 2년 정도 그 공동체에 몰입해서 그 사회에서 정용화된, 유용화된 어떤 문화적 행위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목표 문화권에서 좀 장기간 목표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것이 참여 관찰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제 경험에 따르면 문화섬과 문화 동화 장치, 문화 캡슐 요 세 개 중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15차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 교수 방법은 다음이 학습자가 목표 문화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일부러 오해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죠. 학습자가 보인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차이를 인식하게 한다. 문제 상황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이 상황에서 인물이 취해야 할 행동들을 선택지로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올바른 것을 고르게 한다. 이 문화 교수 방법은 1, 2, 3, 4 중에 뭐냐? 머릿속에 그냥 바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제시, 문화 동화 장치 이렇게 바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의 의미에서 캡슐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각 자료, 실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비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 문화체험 그냥 문화 자체 그 단어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체험하면서 하는 거네. 시뮬레이션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 5가지 중에 요 3가지 문화섬, 동화장치, 캡슐 요것만 알면 되겠다. 오늘 여러분하고 문화교육 방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요. 일단 한번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하는 키워드를 잡아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웨이, 빠른 시험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빠이.